안녕 목소리 안아줍니다. 목소리로 돈 버는 사람들. 오늘은요, 아나운서를 만나봤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 아나운서이자 현재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교육하고 있는 김민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준비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도 신방과를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나운서를 좀 꿈꾸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생긴 친구들도 정말 많고 예쁜 친구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학년 때 솔직히 지레 겁을 또 먹었었어요. 야, 이렇게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법 큰 규모의 가요제도 나갔었고 그리고 무대에도 몇 번 서보고 했었는데 서면 설수록 와, 정말 우리나라에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이제 친구는 앨범도 많이 내고 활동도 좀 하긴 했는데 아주 잘 되지는 못했어요. 저는 좀 태생이 겁이 많은 성격이라서 노래를 부르는 걸 그만을 뒀고 빨리 포기를 했죠. 막상 덩그러니 딱 떨어져 놓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거의 없더라고요. 당장 돈은 벌어야겠고 할 줄 아는 능력은 없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처음 하게 된 게 콜센터 알바였었는데 네네. 와, 정말 힘들더라고요. 상담원들에 대한 인권 같은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떨어지는 편이었어가지고 와, 정말 살면서 들어야 될 욕이란 욕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욕과 함께 들었던 소리가 상담원님 목소리가 정말 좋은 것 같다. 상담원님 덕분에 되게 기분 좋게 상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원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아나운서였었거든요. 네네. 예전에 마음? 그때 아나운서를 하고 싶었던 그 바람? 이런 게 조금씩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 내가 겁만 먹고 있어서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도 내가 잘하는 일이고 사람들이 내가 잘한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이니까 해보자. 그때부터 이제 좀 정신 차리고 학교 성적 구멍 났던 것도 다 메우기 시작했고 또 학교에서 유일하게 이제 방송 진행, 그러니까 아나운서와 관련돼 있는 강의 열리는 것도 교수님이 그때 저희 학교 선배님이자 MBC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김한태 선배님이 이제 교수님을 오셨었어요. 선배님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서 어떻게든 막 수업 넣어주세요 해서 추가 인원으로 들어가서 수업도 듣고 가르침도 되게 많이 받고 기본기가 쌓이면서 아카데미를 등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좀 운이 좋게 빠르게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에 어떤 방송부터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그럼요. 2012년에 XTM이라는 방송국에서 야구 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이라이트를 더빙하는 캐스터로 뽑혔죠. 가장 처음이 캐스터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저는 줄곧 캐스터였어요. 모든 아나운서 지망생들의 꿈은 지상파입니다. 그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지상파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일 맡고 싶던 업무는 언제나 스포츠였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스포츠 중계로 시작하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캐스터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좀 나만의 방법? 민구님만의 좀 특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김한태 선배님이 되게 많이 알려주셨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중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플레이 바이 플레이라고 해요. 상황과 상황을 내가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저는 편의상 그림 읽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어떤 그림이 있으면 그걸 제가 이제 읽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근데 그걸 잘 읽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추천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정말 많이 했었던 방법은 카페에서 그냥 이렇게 커피 먹고 있을 때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 그러니까 주변 보면서 계속 쭝얼쭝얼 상황을 읊는 거 보면서 그냥 계속 그림을 읽는 연습들을 많이 했고 그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이 상황도 그림 읽기가 가능하신가요? 근데 이제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그림 읽기가 가능한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용대 씨와 김민구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용대 씨가 커피를 먹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살짝 웃고요. 지금 무릎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보고서 바로 전달을 하는 문장이 하나하나가 되게 짧아야 돼요. 그러네요. 빨리빨리 치고 나가야 되니까. 네네네. 이게 상황이 전환이 되면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짧아야 돼요. 그럼 저희가 알만한 중계를 한 게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나중에 이제 운이 좋게 MBC에 경력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일하고 싶었던 방송사가 MBC였는데 아나운서 원로 선배님들처럼
올림픽 중계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가장 먼저 맡게 됐었던 리우 올림픽 그때 이제 뭐 골프 중계하고 조정 중계하고 골프는 제가 처음 하는 거고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그 리우 올림픽에서 골프 중계했던 게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죠. 챔피언스 트로피 2년 연속으로 제가 중계했었고 LPGA 하나은행 챔피언십도 중계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중계 조금 했었고 그때 제가 말을 해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테이블에서는 NBA 중계할 때가 정말 재밌었고 유럽 축구도 조금 했었고 MLB 중계 좀 오래 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스포츠 중계라는 게 대부분이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쵸. 혹시 그러면 중계 중에 실수를 하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계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김성주 선배님, SBS 스포츠의 정우영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도 분명히 실수는 할 겁니다. 저도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그런 대단하신 분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실수는 다 해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봉합을 하고 가느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수는 했되 그게 더 커지지 않게 잘 수습을 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의 실수 안 했죠. 작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빠르게 수습을 하거나 아니면 잘 뭉개고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잖아요. 빨리빨리 뭉개고 갔었던 기억이 있죠. 재직 당시에 연봉을 좀 여쭤봐도 괜찮으신가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오픈을 해도 되나? 그러니까 제가 경력으로 갔던 거라서 페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5년차 연봉으로 해서 아마 5천. 결국에 직원이기 때문에 연봉으로 책정이 돼서 받는 거네요, 급여를.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시스템이 좀 복잡한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MBC는 정규직으로 뽑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고 다시 복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소속이 스포츠국이었어요. MBC 본사 내에 있는 스포츠국에서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를 거의 대한민국 방송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겁니다. 아마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합격을 하게 돼서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보다 더 능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경력이 있었던 선배님들은 안 보셨던 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독이 든 성배라는 걸 그렇죠. 예상을 좀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지상파 공채에 합격을 했을 때 입사를 안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알고 들어갔죠. 알고 네. 들어갔는데 이제 대충은 아시다시피 내부에 워낙 복잡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좀 활동을 하고 깔끔하게 회사를 나오게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금 친구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후배들을 왜 교육을 해야겠다. 강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거짓말하는 걸 싫어해서 네. 뭔가 거창한 이유를 붙이고 싶은데 그런 건 있어요. 김한태 선배님이 지상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학위를 따서 다시 모교로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를 가르쳐주는 그 모습이 전 되게 멋있었어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인생에 있어서 중년까지의 목표 중에 하나가 지상파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 모교에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싶다가 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10분지 9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그게 쉽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던 형태의 교육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현실적인 이유는 MBC를 나오자마자 제일 많이 했던 건 운동이었어요. 운동 한번 원 없이 해보는 게 그때 소원이었어서 근데 너무 원 없이 하다 보니까 좀 심하게 다쳐가지고 2-3개월 동안 누워 있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한 5-6개월 동안은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고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원치 않게 좀 경력 단절이 되게 됐죠. 물론 그 이후에도 몇 번 기회가 있기는 했는데 사람 일이 한번 안 풀리면 정말 끝없이 안 풀린다고 뭔가 좀 성사 될 만하면 계약이 어그러지고 좀 될 만하면 갑자기 이야기가 바뀌고 이런 게 한 3-4번 정도가 반복됐어요. 그냥 이제는 방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많이 지쳤었던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방송에 대한 열정이 많이 죽었을 때라서 이렇게 된 거 다른 일을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이제 아카데미 일이었고 다행히 좋게 봐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합격을 해서 잘 된 케이스도 있지만 잘 안 된 케이스도 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나 지방생이 혹시 있어요? 남자친구였는데 네. 남자가 훨씬 적으니까 기억이 잘 나는데 담임으로 교육을 하던 친구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이 타고나는 기질과 성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뾰족뾰족한 면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인성적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사람은 평생 배워가는 거니까. 수업 때 저도 모르게 좀 아이들이 잘 못 따라와주면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착한 친구들이 많아서 고맙게도 잘 이해를 해주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스트레스를 좀 못 견뎌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도 이제 수업을 듣는 초창기였었는데 닥달을 하고 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좀 강했나 봐요.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다라는 티를 좀 내고 있길래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수업을 중단을 했어요. 다른 친구들 다 나가게 하고 둘이서 한 20분 동안 대화를 했던 것 같은데 조언을 했던 것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줬던 것도 있고 참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그냥 똑같이 대했는데 이 친구가 많이 좀 마음에 걸리고 담아두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이 친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합격을 했을 때에도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편지도 주고 선물도 할 정도로 오히려 저한테 되게 고마움을 많이 느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가끔씩 자기 방송 모니터링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정말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친구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되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기억에 되게 많이 남았던, 처음엔 약간 애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애가 워낙에 긍정적으로 잘 받아주다 보니까 많은 애정이 생기게 된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유명해져서 굳이 제가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강사이자 선배로서 합격생이나 지망생들을 보면 어떤 좀 기분이 드세요? 평상시에는 아무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좀 몰입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감정들이 교차하죠. 아 맞아, 나도 저랬었는데, 나도 저 점이 정말 힘들었었는데, 얘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혼란스럽겠구나. 공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많이 느끼는 게 아이들의,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트렌드가 참 빨리 변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죠. 어떤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아카데미를 다니셨을 때나 지금의 친구들을 보면. 일단 MBTI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요? 아이들이 표현이 훨씬 더 솔직해졌죠. 저희 때는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더 많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도 많이 어려워해요. 사실 선생님이 마냥 편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 꼰대 같은데 저희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대화하기도 편하고 서로 교감하고 공감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MBTI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MBTI가 저 원래 몰랐는데 애들이 하도 물어봐가지고 INFP 해보셨네요. 예, 해봤어요. 애들이 하도 물어봐서 안 할 수가 없어서 I라고 그러면 다 놀라더라고요. 제가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I라고 하는 순간 애들이 막 말도 안 된다고, 선생님 무조건 E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I인데 뭐 이런 걸 하셨냐고. 저는 I가 방송을 하기 더 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방송을 잘하기 위해서 전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차분함과 여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제가 MBTI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I가 더 차분하고 여유가 있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외향적이라고 해서 방송을 잘하는 건 아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라는 거죠.